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휴일인데 계약된 게 상담 계약 예약된 게 3건이나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브라인드를 내리고 뭐 영업을 하면 서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산 아파트의 미래,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1탄에 이어서 2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탄에서 제가 투자한 37평 사례를 들었는데, 37평이 작년에 5억에서 8억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30% 뛰었는데, 실제 작년에 60% 상승한 거예요. 실제 고양시 전역은 뭐 16.6% 정도였었는데, 고양시 전체가 16.6% 올랐을 때 이 일산 백마마을은 5억이 8억이 되었으니까 60% 상승했습니다. 제가 8억짜리가 16억 배로 뛴다라고, 이제 창릉 입주 때까지 그렇게 뛸 거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근거로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5억 하던 게 8억이 되었습니다. 그죠? 3억이 뛴 거죠. 3억. 그러면 창릉 입주가 언제 될까요? 창릉 입주 때, 입주가 이제 막 시작되면 제가 배가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8억이 16억이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8년 제가 28년도에 입주할까 말까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것도 뭐 제가 합리적인 예측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매년 1억씩만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작년에 무려 3억이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그 3억 다 필요 없고, 매년 그는 21년도에 1억 올랐고, 22년도에 2억 올랐고, 23년도에 이제 3억 오르고 쭉 이렇게 28년까지 8억이 오르겠죠. 그죠? 매년 1억만 오른다고 가정을 해도, 그러면 얼마입니까? 8억이 21년 1억 올랐고, 22년 1억 올랐고, 23년 1억 올랐고, 계속 28년까지 가면 16억 되는 거 맞죠? 그죠? 3억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1억씩만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올해 1억이 오를 것 같냐고요? 저는 벌써 올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전국 집값 아파트 상승률 보니까 덕양구가 전국에서 1위예요. 21% 올랐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가 19점,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올해 오른 것만 그렇습니다. 올해 오른 것만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얼마 올랐다고요? 16.6% 정도 올랐는데, 이 백마마을은 60% 올랐으니까 올해 16.6% 오른 게 아니라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일산 동구가. 덕양구는 더 올랐고요. 그래서 전국 집값 상승률 1등이 덕양구입니다. 2등이 일산 동구입니다. 그 서구는 조금 더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뭐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창릉 입주 때까지 이 37평 아파트가 8억에서 배인 16억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돼서 이제 빵빠레 막 울리고, 입주가 시작되면 1년 정도 1억 정도 조정을 받아서 16억까지 올라갔던 아파트 가격이 15억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6억 올라갔다가 8억짜리가 16억 올라갔다가 15억 떨어진 거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겁니까? 떨어진 겁니까? 올라간 거죠. 그죠?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더블이 되었으니까. 지금 무주택자들이 아파트에 투자하지 않는 그 심리가, 아파트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살 거라는 심리가 이제 주인 거죠. 그러면 이 8억이었던 아파트가 16억 됐다가 16억에서 15억으로 떨어지면 아싸, 이때 사겠다는 건가요? 다시 8억이었던 아파트가 쭉 창릉 입주 때까지 올라가면
16억을 예측하고 있는데, 예측이니까 틀릴 수 있지만 16억 되었던 아파트가 이제 막 창릉 입주하고 빵빠리 울리면 15억 정도로 1년 사이에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16억에서 15억으로 떨어지면 그때 아파트를 사겠다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구축이지만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폐지한답니다. 완전 폐지한답니다. 아파트만 폐지하는 게 아니라 빌라, 다가구, 뭐 다주택 아니면 오피스텔까지 싹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처럼 임대사업자를 냈던 사람들이 전세를 계속 공급했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말고 4명이 지금 전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3단지, 4단지, 5단지에. 그러면 그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 다주택자인 제 덕분에 살고 있는 거죠. 저도 그 사람들 덕분에 아파트가가 올라가서 수익을 보지만, 그분들도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전세를 놓으니까 전세를, 아직 아파트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전세 대출 받거나 해서 이제 그 전세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3단지, 4단지, 5단지에서. 그럼 임대사업자는 이제 폐지했어요. 그럼 전세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전월세 지금 그냥 톡박으로 딱 때려잡아서 40%는 자가에서 살고 있고 30%가 월세이고 30%가 이제 전세를 살고 있어요. 대충 통박으로 때려잡아서. 그러면 30% 월세이고 30% 전세인데,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 월세하고 전세가 막 가파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전세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 이제 입주하게 되면 그때까지 이렇게 많이, 1년에 1억씩만 올라도 37평이 16억 된다니까요.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3억이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극도의 보수적인 시각으로 1억씩만, 매년 1억씩만 올라도 16억 되는 게 맞죠, 그죠? 매년 1억씩만 올라도. 이거는 그냥 지금 풀린 유동성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수요 공급 곡선만 놓고 보는 거예요. 수요가 있느냐, 공급이 있느냐. 공급은 언제? 3기 신도시 창릉 입주 때 이제 공급이 막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 돼서는 꺾인다니까요. 제가 많이 잡아서 1억 꺾인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16억 갔던 아파트가 이제 15억 정도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주택자라면, 전월세 살고 있다면 지금 사는 게 맞죠, 그죠? 16억 됐다가 꺾여서 15억 됐을 때 15억 주고 사느니 지금 그냥 8억 후반대 주고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8억대에 어쨌든 37평 아파트를 구할 수 있으니까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는 게 좋겠죠. 앞으로는 뭐 1가구 생애 최초 주택이라던가 1가구 1주택이면 많이 뭐 대출을 완화해 준다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들어서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게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미래 일산 아파트 집값이 이렇게 됩니다 라는 취지로 예측입니다. 예측이니까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이 부동산 중개업 업무에 종사하면서 뭐 여러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뭐 아까 유튜브 잠깐 보니까 폭락론자인데, 서울의 아주 유명한 폭락론자입니다. 일산 뭐 이제 매물 엄청 많이 늘어나서 이제 폭락할 일만 남았다라는 취지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거를 잠깐 들었는데, 저는 뭐 제 생각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제 보다가 반 정도 보다가 껐는데, 좀 나하고는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폭락론자 입장에서 보면 제 이 유튜브 방송이 정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 차이입니다. 저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저하고 혹시 생각이 다르더라도 막 밑에 쌍욕하거나 악플 달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긴 뭐 요즘은 선한 영향력을 저는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내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베푸느냐, 기부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좋은 인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정말 달라진다는 것을 거의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맹신하기 때문에 저한테 뭐 악플다는 사람들은 요즘 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상대방에 대한 악플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얼마나 그 비참한 일입니까? 악플 달면서 인생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 폭락론자 입장에서 들으면 제 얘기가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일 텐데 그냥 예측이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제가 19년부터 이제 19년부터 계속 오른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 거 수백 개 동영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일산 이 백만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한 방송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부터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19년 오른다, 올랐죠, 그죠? 20년 오른다, 올랐죠, 그죠? 21년 오른다, 올랐죠, 그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게 그럼 과연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저는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막 빵빠레 올리고 입주를 축하합니다. 뭐 모델하우스도 있습니다. 막 이런 빵빠레가 울릴 때까지 그게 언제일지는 저도 사실 몰라요. 그냥 제가 투자한 그 37평 사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단지, 백마마을 5단지하고 백마마을 4단지, 백마역과 아주 가까운 여기에 37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평수에도 뭐 잘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 제가 투자한,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미래를 예측하기에 쌈박한 37평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3억 5천의 전세를 살고 있는 그 4단지에 3단지하고 4단지 사이에 본카페라는 커피가 아주 맛있는 맛집이 있는데 그 본카페 바로 근처에 있는 동입니다. 거기에 꽤 고층의 아파트를 전세 3억 5천에 1억 5천 투자해서 이제 5억 주고 이제 산 거예요. 사실 내 돈이 5억 든 건 아니죠. 내 돈은 1억 5천 들은 거죠. 전세 사시는 분이 3억 5천에 전세 살고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그 매매가 5억이 지금 전세가를 뛰어넘었어요. 지금 전세 5억이 넘어요. 6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샀을 때 그 매매가를 이미 뛰어넘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제가 샀을 때의 매매가를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5억의 매매가였었는데 그때 살 때 지금은 6억이 전세가 넘었다고 하니까 뭐 벌써 1억 갭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얘가 오를 거라는 거죠. 그죠? 저는 제가 예측하기에 예측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2019년, 20년, 21년까지는 맞았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오를 거냐? 창릉 입주 때까지 제가 오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오를 거냐? 제가 예측하기에는 더블이 될 것 같아요. 16억 정도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 입주하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미루어서 통박으로 때려 짚었습니다. 16억까지 오르다가 만약에 정말 빵빠레가 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입주가 막 시작되면 한 1년 동안은 조정기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많이 떨어지게 되면 16억까지 올라갔던 그 아파트 37평이 이 백마마을 3단지, 4단지, 5단지, 특히 4단지, 5단지 37평 기준으로 보면 16억까지 올라갔다가 1년 동안 이제 조정 기간, 막 입주가 1년 동안 계속 쭉쭉 늘어지면서 입주가 될 테니까 그럼 1년 동안 조정이 아무래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6개월에 한 5천 떨어지고 1년에 2억 가까이 떨어져서 37평 아파트가 15억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억 선에서 제자리 걸음을 갈 거냐? 횡보를 할 거냐? 아닙니다.
그때 되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그 전에 뭐 시티, 라이브 시티, 아레나 아니면 제3 킨텍스, 뭐 일산 테크노밸리, 또 방송 영상밸리 그 일자리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5만하고 3만, 뭐 말이 5만하고 3만, 8만이 넘는데 사실은 8만 명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하면 8만 가구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8만 가구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킨텍스까지 합하면 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일자리 자족도시가 점점 갖춰질 거고 이제 특별시가 됐으니까 일산도 이제 의정부 뭐 고양지원청이 아니라 고양지청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법원 설립이 될 테고 모든 게 이제 앞서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리모델링 이슈가 막 일어나게 될 텐데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가게 될 텐데 이 일산이 일기 신도시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세 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쪽 3단지를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인원이 어딘가 이사를 가야 되고 5단지를 리모델링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5단지에 사는 이 주민들이 어딘가에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200가구가 한꺼번에 어디론가 가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전셋값이 아주 폭등하게 될 거고 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반드시 밀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차근차근 막 올라가겠죠. 그죠? 15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준은 뭐냐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그게 뭐 28년이 될지 국가에서는 뭐 25년이라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그건 뭐 불가능할 것 같고 28년 정도 이제 예측을 했었거든요. 28년 정도는 뭐 빵빠레 울리고 그래도 입주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8년 이후에 만약에 미뤄지게 된다면 지금 뭐 LH 사태로 인해서 조기에 이게 수습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릉 같은 경우에는 아직 토지 보상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3기 신도시보다도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짧게 미래 예측 일산의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은 내가 잘 모르니까 사실 저희 거래 95%가 거의 백송마을, 뭐 강촌마을, 특히 백마마을 중심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잘 아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 지역 사실 잘 모릅니다. 덕양구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속 좁게 요 지역만 제가 잘 아는 지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과감하게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를 것이라는 미래 예측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측이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틀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예측한 19년, 20년, 21년도 일산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지금까지는 맞았어요. 그죠? 현재까지는. 자, 21년까지 맞았는데 그게 28년까지 갈지 안 갈지 그건 뭐 신의 영역이니까 저도 그냥 예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니까. 다만 지금까지 제 경험상 아파트 가격 추세의 흐름상 그렇게 오르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고양시 전역이 16.6% 올랐을 때 이 백마마을은 60% 상승했거든. 아까 그 사례로들은 5억이 8억이 됐으니까 60% 상승한 것이지, 그죠? 근데 올해 벌써 17.73%인가? 하여간 17%가 넘었어요. 작년보다 더 뛰어넘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벌써 이 수개월 사이에 작년 그 12개월의 상승폭을 뛰어넘었다는 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제 예측대로 뭐 18억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는 뭐 몇십억짜리가 수두룩 뻑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양시에서도 이제 10억짜리 아파트가 많이 생길 거고, 더군다나 37평, 뭐 48평 같은 경우는 뭐 10억 중반대 이상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부동산 투자의 흐름이 지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저희는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거래를 했는데, 작은 평수, 그러니까 22평, 27평 위주로 막 거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32평도 간혹 있었고요. 백송마을에 33평 같은 경우도 거래가 있었는데, 자, 이제 5월 이제 급매물이 다 거의 소진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6월에 들어서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대폭 올라갑니다. 왜? 세금 전가 현상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세금 20%, 30% 때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그 세금을 고스란히 아파트에 전가시켜서 매수자한테 이제 떠넘기게 된다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전세 대란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는 어떤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세가 막 거래되는 건 아닌데, 전세가 수요가 없긴 없지만 매물도 없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앞으로 전세가 희귀해지고 전세 풍기 현상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가을 이사철 이제 막 시작되고 그러면 또다시 아파트 가격 매매가 상승에 이 전세가 상승이 아마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일산 아파트에 특히 강촌마을, 백송마을, 이 백마마을의 아파트 가격이 대체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 방송이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